설 이후에 신부가 많이 늘어난다고 했는데 어째 좀 많이 늘어났습니까? 2월 우리가 중순 때 설 있었잖아요. 설 지나고 2월 말부터 막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다가 거의 이제 이번 주부터 보니까 확 늘어나 버리더라고. 그래서 아마 지금부터 뭐 3월, 4월 어느 정도까지는 그동안 말씀 보고 하는 신부 폭이 좀 넓어졌다고 봐야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신부가 많든 작든 그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많으면은 내가 이제 그 중에서 좋은 신부를 골라낼 확률이 좀 더 높아지는 건 사실이죠. 사실인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동안에 이 일을 하다 보면은, 우리 어제와 그저께를 이제 이렇게 맞선을 이제 신랑들 이제 보는데, 맞선 보기 전에 제가 먼저 신부들을 면담을 다 하잖아요. 면담을 다 하는데 약 한 4, 50명을 면담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중에서 내가 봤을 때 저 정도는 그래도 결혼하면 되겠다고 하는 신부들이 실제로 10%는 안쪽이에요. 100여 명이 없는데. 네. 그러니까 모든 결혼을 하려고 하는 신부들 중에 다양하게 있잖아요. 아니, 인물도 이쁜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 그 이쁜 사람 중에 한국 가서 제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많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죠? 이쁜 사람 중에 사실은 그 한 60, 70%가 문신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신부를 만날 때 신부가 이렇게 나를 만나러 걸어오는 모습, 앉는 자세, 모든 이런 행동도 많이 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해서 보면은 좀 단정하게 다소곳하게 와서 인사를 좀 하고 앉는다든지 이런 자체가 없어요. 보면 탁 앉아서 다리 딱 꼬고 앉고, 뭔가 좀 날리는 사람이다 이런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사실 뭐 누구나 남자가 이쁜 여성을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외모도 봐야 되고, 외모를 보려니까 못생긴 사람은 빼야 되고, 또 학력이 기본적으로 낮은 사람 또 빼야 되고, 날리는 사람 빼야 되고, 이렇게 쫙 빼내잖아요. 이쁘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내가 봤을 때는 제가 추천할 수 있는 신부는 10% 안쪽이다 이 말이에요. 저희도 이제 그저께 어제 이렇게 제가 면담을 많이 하고 최종적으로 우리 신랑분한테 내가 추천을 해서 신랑분이 2명의 신부를 최종적으로 맞선을 보려고 이제 선택을 했어요.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사실 외모가 이쁜 사람을 선택을 해요. 조금 이쁜. 그 다음은 외모는 어느 정도 한 80% 정도 되는데 사람이 참 선해 보이고 좀 뭔가 남자들한테 좀 잘할 것 같은 여성. 어제 또 그렇게 2명 정도를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많은 대화를 해보고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은 어느 쪽으로 가느냐. 이쁘지만은 서로가 잘 맞고 이런 사람을 택하더라고 신랑분들이요. 응? 어제 2명이 그렇게 하는데 2명의 신랑이 전부 다 그래요. 그러면 신랑분들도 내가 면담하는 것도 보고 이렇게 하니까 역시 인물은 아주 상위권으로 갈 필요가 없다. 그래도 중상, 뭐 중간 이상 어느 정도에 내가 항상 제가 말하듯이 80% 인물은 본인의 80% 만족하고 심성이나 전체적으로 이런 걸 많이 보라고. 근데 이제 느끼는 점, 신부가 대화하고 이제 이런 데서 느낀 점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신부의 내면, 성격, 이거는 100% 파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나중에 지내면서 연애하듯이 몇 달 동안 연애를 해보면은 알 수 있듯이. 근데 그래도 처음 선택할 때는 아주 이쁜 여성보다 인물은 어느 정도, 저 정도 같으면 괜찮다. 그 정도 선에서 심성, 그러고 신랑을 생각하는 이런 마음, 이런 여성들을 만나는 게 좋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결혼하려고 하는 여성들 중에 실질적으로 진짜 저 여성은 한국 결혼해도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10%도 안 된다.
그 무작정 한국 결혼하려고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 옛날처럼 뭐 20대 초반 신부가 신랑 나이 많은 사람 선택 안 하잖아요. 이제는. 응? 자 어제 보면요 신부가 29살인데 50대 초반 신랑을 노해버려요. 29살 미혼 여성인데도 노해버려요. 왜? 나이가 많았어요. 그러면 신부가 어느 정도 나이가 좀 있더라도 지금은 젊은 남성을 원하는 거예요. 응? 그래도 사자는 숫자 앞에 사자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그 신부들도 지금은 좋은 신랑 만나고 싶고 진짜 제대로 한국 결혼해서 진짜 살고 싶어도 좋은 남자를 만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자 어제도 우리가 맞선을 보는데 신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엄마 아빠가 어느 정도 진짜 먹고 살만하고 좀 부자 약간 아주 부자는 아니도 어느 정도 지역에서 부자인 사람들이 신부가 이제 몇 명이나 있었어요. 그러면 본인 부모님 한국에 일하러 갈 생각이 있어요. 하니까 우리 부모님은 일하러 가지를 못한다고. 나중에 언제 시간 한번 내서 한국 구경은. 그럼 본인도 일할 생각이 있어요. 그 신부 같은 경우는요. 베트남에서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일을 안 했어요. 그냥 부모 밑에서 아버지, 엄마, 아버지 하는 일 조금씩 도와주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베트남에서 저 일 안 했어요. 근데 한국 가서 내가 일 왜 해요? 왜? 그러면 한국 결혼을 왜 생각해요? 이 베트남보다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잘 살고 좋은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거죠. 근데 이런 신부들도 진짜 가끔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신부를 선택을 할 때 어느 정도 이런 마음을 가진 신부들을 선택을 해야 된다. 자, 무작정 얼굴 이쁘다 선택을 해. 최근에 저한테 이렇게 구독자분들 중에 상담하신 분들이 대부분 하나같이 외모는 이뻐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문신이 있어요. 이런 상담이 너무 많이 오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생각으로 처음에 결혼했겠어요? 처음에는 이쁘니까 했는데 역시 결혼해서 지내보니까 아니다. 이런 거예요. 자, 기왕이면은 이쁘고 착하고 금상첨화죠. 근데 이쁜 신부들이 문신 있고 해도 무조건 걸러야 된다는 거. 야, 근데 의외로 시골 아가씨인데도 문신 많나요? 시골 아가씨들 중에서도 시내 만날 놀러 나가고 시골도 중소도시잖아요. 따지면은 예를 들어서 건터에 산다. 건터 시내가 얼마나 베트남 5대 도시 중에 하나잖아요. 한국 같으면 대구 같은 데잖아요. 시내 뻘뻘 놀러 다니고 하는 거. 근데 신부들한테 물어보면 대체적으로요. 16, 17 요 나이 때 문신을 해요. 근데 제가 특이하게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맞선을 볼 때. 문신을 옛날에 했는데 문신을 지금 지우고 다 덜 지워져서 지우고 있는 신부들을 3명이나 발견했어요. 그러면 왜 지웠겠어요, 그 신부들이? 한때 철없이 했어. 지금은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을 때 문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지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웠는지 어깨 여기래요.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그 다른 직원한테 그 부분 살짝 사진 한번 찍어보라니까 왜 파란 먹는 것처럼 이렇게 선이 나타나요. 빽빽하게 지워지진 않죠. 그러면 그 아가씨가 하는 말이 뭐예요? 문신한 것 자체가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신부가 많아졌지만은 그 중에서도 진짜 결혼할 만한 사람은 10% 안쪽이니까 그 중에서 진짜 나와 맞는 사람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진짜 그렇게 보석을 찾으면은 확률적으로 99% 잘 살 수 있는 확률이 생겨요.
요즘 뭐 아직도 베트남 결혼은 하면 안 된다는 둥, 베트남 결혼은 매매혼인다는 둥, 베트남 여자는 한국 와서 국적 치러 가면 베트남 남자 데리고 올라간다고 결혼한다는 둥, 전부 헛말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신부 만나고 제대로 된 신부 해주는 그런 데서 결혼을 하시라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